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배구 경기다. 한신인 선수의 데뷔전이 아닙니다. 최근 B리그 여자부에서 벌어진 정관장 인시의 데뷔전, 전성 매진 사태는 한국 프로배구 역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예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며 안표까지 등장한 이 상황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리그에서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신인 선수의 첫 경기라는 점에서 이 매진은 더욱 일례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과연 배구를 보기 위해 이 티켓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인이라는 선수의 데뷔가 만들어낸 역사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성 매진은 구단의 흥행 성과로만 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중심의 선수인 씨 개인에게도 실제적인 보상, 즉 상금이나 보너스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관장 잉쿠 씨 데뷔전 전성 매진이 만들어낸 흥행 구조를 짚어보고 그 결과가 선수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가정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왜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인 씨가 이미 돈이 움직이는 선수로 평가받는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경기가 전성 매진되었을 경우 실제 매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파급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구 경기 기준으로 장충체육관의 수용 인원은 약 4,500석에서 5,000석 수준이다. 이 좌석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전제하에 평균 티켓 가격을 계산하면 일반석과 특을 혼합했을 때 1인당 약 45,000원에서 55,000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 보수적으로 5만 원으로 잡을 경우 좌석 5,000석 기준 티켓 매출만으로도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기 당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더하면 전체 매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관중들은 공식 유니폼과 머플러 같은 MD 상품을 구매하고 음식과 음료를 이용하며 응원 도구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장 소비를 종합하면 추가 매출은 약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결국 티켓 매출과 부가 수익을 모두 합산할 경우 장충체육관에서 전성 매진이 이루어진 경기 하루에 전체 매출 규모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관중수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프로스포츠 경기의 흥행 효과를 잘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미리그의 수익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로배구 리그에서 티켓 매출은 기본적으로 구단의 수익으로 귀속되며 선수 개인에게 경기별 입장권 수익이 직접 분배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통해 기본 보수를 받고 성적이나 출전 조건에 따라 옵션 형태의 보너스를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전성 매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수들에게 일정 금액이 나누어지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운영은 규정만으로 설명되기에는 훨씬 유연하다. 많은 구단들이 계약서의 흥행 성과나 관중 동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구단의 판단에 따라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선수가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보상은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이 된다. 정관장 구단은 이러한 흐름이 비교적 뚜렷한 팀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이라는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관리에 큰 비중을 둔다. 한 경기의 전성 매진은 단순히 좌석이 모두 찼다는 의미를 넘어 구단의 컨텐츠 경쟁력과 마케팅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홍보 효과와 신규 고객 확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선수와 스태프에 대해 보상하는 문화가 비교적 잘 자리 잡혀 있다. 건성 매진이나 화제성이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내부 포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조직 결속과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 씨의 위치는 매우 분명하다. 그는 단순히 경험을 쌓는 단계의 신인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분위기와 관중 반응을 주도하는 흥행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캐릭터는 기존 배구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중층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선수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팬 기반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성 매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구단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 잉쿠 씨는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흥행 성과를 만들어낸 핵심 요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성 매진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너스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구단의 판단과 문화에 따라 충분히 선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이며 정관장과 잉쿠 씨의 관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의 가치가 단순한 경기력에만 머물지 않고 흥행과 팬 소통 능력까지 포함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잉쿠 씨의 전성 매진 성과가 실제 보너스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보수적인 경우로 기본적인 흥행 보너스가 지급되는 시나리오다. 이는 잉쿠 씨의 데뷔전이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와 방송 노출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구단은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 현실적인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는 구단 입장에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선수에게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는 금액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제 현장 반응과 흥행 기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다. 단순히 좌석이 매진된 데 그치지 않고 인시 관련 굿즈가 빠르게 소진되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팬층에 유입되었다는 점이 내부 자료나 판매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시는 단순한 화제성 인물이 아니라 구단 수익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수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구단은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검토하게 되며 보너스 규모 역시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흥행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정관장 구단의 성향을 고려한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보상 시나리오다. 잉쿠 씨의 등장 이후 팀 전체가 시즌 흥행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구단 브랜드 이미지가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스폰서와 관련된 관심과 트래픽까지 증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전성 매진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즌 전체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정관장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며 내부 결단에 따라 과감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의 보너스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까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보너스 범위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보상이 아니라 구단의 평가와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이지만 잉쿠 씨가 보여준 흥행 영향력과 전성 매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현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의 가치가 경기력뿐만 아니라 흥행과 브랜드 기여도까지 포함해 평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보너스의 진짜 의미는 금액의 크기 자체에 있지 않다. 설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일 뿐 핵심은 구단 내부에 남는 평가다. 신인 선수가 데뷔 초반부터 전성 매진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경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넘어 이 선수가 팀의 흥행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부 평가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더라도 다음 계약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구단은 연봉이나 조건을 논의할 때 과거의 성과와 기여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흥행 성과가 된다. 이 평가가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시즌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재계약이나 연봉 조정 과정에서 인시는 단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 이미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로 분류된다. 이는 연봉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흥행성과 대중인지도가 확인된 선수에게는 광고와 브랜드 협업 제한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특히 기업들은 이미 반응이 검증된 인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성 매진이라는 명확한 사례는 강력한 설득 자료가 된다. 여기에 더해 브랜드나 스폰서 역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될 경우 국외 협업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보너스는 단순한 포상금이 아니다. 잘해줘서 한번 주고 끝내는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선수가 어느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시장에 먼저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시장 가치의 선공개라 할 수 있다.
구단은 이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금액이라는 형태로 드러내며 이는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결국 이번 보너스는 현재의 성과를 정리하는 의미보다 잉쿠 씨의 미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잉쿠 씨의 데뷔 전 전성 매진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이야기와 이미지, 그리고 구단이 준비해온 컨텐츠와 마케팅 전략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경기장을 찾았고 그 선택은 실제 매출이라는 분명한 숫자로 증명되었다. 다시 말해 인시를 중심으로 한 흥행 요소가 말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과정을 종합해보면 잉쿠 씨가 받게 될 보너스 자체는 수천만 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만으로 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빈쿠 씨가 만들어낸 가치는 단발성 상금이 아니라 수억 원 규모의 흥행 구조다. 전성 매진으로 발생한 티켓 수익과 현장 소비는 물론이고 구단 브랜드 가치 상승과 팬층 확대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력은 훨씬 크다. 이는 한 선수가 팀과 리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결국 잉쿠 씨는 이제 막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의 선수가 아니라 이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선수라고 볼 수 있다. 데뷔 전 전성 매진은 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잉쿠 씨의 시장 가치가 이미 증명되었고 앞으로의 모든 협상과 평가가 이후 다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다.